누차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 가결과 함께 동시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자 이것을 지금 실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전국은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자 헌법 원샷 개정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도 있다는 한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방송 보내드렸는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원 교수가 이 주장을 했는데 조회수가 무려 80만 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을 끝장내자라는 의견도 많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의 문제 그리고 특검에 대한 공포 문제 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혜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고소의 전략에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신용환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시기를 놓쳐서 반격 빌미를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끌어내리는 게 최상책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많은데 이제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꼬인 게 이제 그 시간 끌기, 소위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끌면서 예를 들어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시간 끄는 그 전략 그대로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그 원내대표 등등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지금 가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교수님 오늘 이제 이게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3분의 2 동의를 해야 한다고 국힘에서 느닷없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일단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탄핵 요건 자 이것이 다시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자, 저 말을 하면서 이제 3분의 2 동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한덕수 탄핵을 시키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국무총리 요건이 2분의 1만 동의해도 됩니까? 예, 그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2분의 네. 1만 동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헌법 65조에 대통령 외에는 과반수 3분의 1 발의해서 의결 정수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3분의 2 대통령에 대한 것처럼 대통령 권한 대행인이 3분의 2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마치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71조 1항에 따라서 계엄 선포 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 선포 권자를 징계해서 해임해버리면 대통령직도 날아갈 수 있다. 이 논리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대통령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전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자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있어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이 되다 보니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어서 그렇다면은 그 국무총리라는 그 지위를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헌법상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의 본질은 국회의 어떤 비상적 인사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정한 요건이 되었을 때 다른 징계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국회가 잠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이 안 될 터인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판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은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인 것이고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해당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가능한 최대한 구현될 것을 지향하는 정치기관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적 인사권을 행사해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고 그러한 권한은 그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라는 그 지위에 기초해 있는 한덕수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적 3분의 1이 발의해서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헌법 문헌상 명백하다. 이렇게 하는 네, 거는 네. 국힘은 이걸 몰라서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권성동 네. 그렇고 오늘 주진우 의원도 뭐 검사 네. 출신인데
이거 아니다. 가장 네네.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3분의 2 동의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자, 헌법적 해석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왜 네네. 국힘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말씀 견해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봐도 또 현실적으로 봐도 만약에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가면 부총리 그 다음에 이제 각 이 정부 조직법상의 의전 서열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 장관들을 탄핵할 때도 그럼 3분의 2로 또 가야 된다는 논리적 연속성이잖아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다만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들이 가장 빼어나게 잘하는 건 요령 테크닉들입니다. 네. 시간 끌기 요령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들이 셉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죠. 이들이 그 소위 이런 요령을 너무나 잘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과반으로 분명 입법조사처가 151명 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각종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안 물러나고 있다. 예.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우려되는 바고 그럼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왔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는 척하다 또 시간을 끌면 또 그 사람을 제끼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다음 사람도 하느라고 또 끌면 또 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뻗치기를 하면 방법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제가 조금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예. 게 사실 이거는 우리 저 관례를 봐도 됩니다. 네. 뭐냐 하면은 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자니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다름없으니 지금 상황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봐서 3분의 1가 필요하다. 이 논리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앞에 그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권한 대행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국무총리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현실의 관행들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헌법 문헌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회 의사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주권적 저항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지 않는가 저는. 예. 주권적 저항이라는 말씀은 이제 국민들이 자 국회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놓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그 권한쟁의 심판을 본인이 내버렸습니다. 권한쟁의 누가 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탄핵을 당했는데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당했는데 아 이거 탄핵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3분의 2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거 안 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를 내버립니다. 그다음에 후임자가 이제 누가 자동으로 지정될 때 네.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직무집행 정지나 이런 걸 신청하면서 이제 갈 수 있겠죠. 권한쟁의는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으로서 그러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가 이미 정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애당초 요건 자체가 그것을 국무총리의 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지위를 가지고 지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지가 되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그러면 혹시라도 한덕수가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원리 권한 자체가 저는 없다. 권한 자체가 없다. 예, 저는 그래서 권한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될 것이고 오히려 부적격 각하입니다. 부적법 각하.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예.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하면 신속하게 결정해 주듯이 헌법재판소에도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준다. 이거 빨리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오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청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합리적인 정상적인 공직자라면은 이미 권한이 정지된 사람의 지시들을 따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려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좀 이제 예.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일 국회에서 모레가 되든 기한을 정해놓고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 같은 거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하거나 이제 아예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네.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그럼 민주당은 훨씬 더 자신감 가지고 네. 탄핵을 일단 시키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일종의 공언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아쉽게도 드는데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큰 틀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탄핵 파면한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세모표 영역으로 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버티면서 후임자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를 하고 했을 때 그 국회가 3분의 2가 안 됐는데 했을 권한이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계속 세모표 영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일 거기 때문에 아마 헌재 심판까지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우려가 들어서 아주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일단 탄핵인데 후임자가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집행정지를 한다. 이건 가능한가요? 그 어떤 직무집행 정지를 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내가 하고 있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탄핵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부총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 그 상식적으로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부총리가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사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총리의 권한 행사하고 충돌하게 만약에 한독수가 권한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은 예. 이거 충돌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렇다면은 다 공직자들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이 경우에 여기 권한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말에 이행해서 경제부총리하고 대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한덕수 총리가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그걸 방해할 수 있는 물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까지 국힘이나 이 소위 내란 세력들이 뭐 어떤 합리적인 우리 어떤 논쟁의 세모표 영역에서 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우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 새롭게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된 그 경제부총리하고 갈등 국면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네. 그러면 여기는 또 탄핵을 하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차순위 제 생각에는 그 현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규범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권한이 정지된 그 한독수 총리의 의존해서 혹은 그것에 지시를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은 워낙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네. 이런 맞대응 같은 그리고 공격적인 요소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걱정을 하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